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서방의 지원이 없었는데도 키이우로의 공격을 막아내고 러시아군을 후퇴시키자 세계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준다고 막 주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준 무기 중에 사용해서 재미가 좀 있는 무기는 별로 없고 여러가지 체계나 내용에 안 맞는 무기도 많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기의 절대량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다 먹는 거는 다음 단계로 하고 일단은 남부와 헤르손 일대와 또 돈바스라고 부르는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두 개 주는 이전에는 한 40% 정도 점령해 있었는데 완벽하게 먹어버리자고 그쪽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 루안스크에 세베르도네츠크가 지금 고립되어 가는데 거기만 먹으면 몇 주 안에 일단 돈바스 전투에서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이어 대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전부 러시아가 돈바스 장악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전쟁이 꼬이지 않고 열세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수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와 협상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달 말에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키이우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 배신자들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125조 원어치나 사줘서 러시아는 돈방석에 올랐어요. 60%나 오른 가격으로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그너 그룹이라고 푸틴 신복이 하는 용병회사 동원해서 러시아 변방에 가난한 집 애들이나 또 시리아, 체첸 등에서 용병 사다가 지금 때우고 있어요. 자, 세베르도네츠크에 러시아가 80%를 차지해서 푸틴이 호기를 만났다. 자, 그러면서 서방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보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만해라 이래 말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마리우폴은요 초반에 점령당했고 소수가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지 그게 무슨 마리우폴의 극적인 패전을 한 것처럼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세베르도네츠크가 U자로 이렇게 호가 있는데 그 안에 가장 러시아 땅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지금 4주째 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평야지대에서의 포 대결에 화력의 열세인데 잘 막고 있는 거고 전사를 하면서도 잘 대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가지고 마치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무기를 일부러 천천히 주고 작게 주고 안 맞는 걸 줘놓고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고마하고 러시아하고 합의해라. 자, 여기서요 한국은 앞으로 한번 겪어야 될 남일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서해오도를 점령하고요 협상으로 들어가고 미군이 오면 전술핵을 터뜨려 버리겠다라고 평택에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협상하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협상하라고 하면서 북한 편에 서서 또 남일이듯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한국이 뺏긴 섬은 포기하고 항복하라. 그 항복이지요. 북한하고 섬 뺏기고 협상해서 끝내면 항복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에 조공바치라. 한국 국민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까? 또 과연 미국이나 서방이 북한이 침투했을 때 막아주겠느냐?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절대 안 막아준다. 우크라이나는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무기를 보내는 것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말라서 러시아하고 항복성 휴전을 하고 그래서 푸틴 기살려주고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크롱이라는 인간이 아주 나쁜 자예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서방이 러시아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복수하고 싶다라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줄 압니까? 안 사기로 했으면 안 사야지요. 뒤로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사주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북한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 미국이나 주변 나라들이 한국 보고 어떻게 하겠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육지에서 러시아에 대한 완충 방어벽 역할이라고 하죠. 유럽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는 사이에 완충 역할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저 정도라도 해주지. 한반도는요 남한은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먹어버려도
뭐 완충 역할 어쩌고 저쩌고 할 남한 뒤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 정도인데 그것도 바다 건너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한국을 돕겠나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당하는 걸 남꼴이라고 약자 편을 드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 나라에요. 러시아 편드는 정신 나간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 살고 있냐. 이거 한국의 문정권이나 윤정권이 우크라이나에 거리를 두면서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한국의 꼬라지라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해봅니까? 자, 젤렌스키가 화가 났지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크림 반도까지 찾아야 되겠다. 절대악과 대치 중이고 더 진전해서 영토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다. 무기가 충분할 때 가능하며 파트너 국가들의 그런 무기가 있다. 무기 좀 내놔라.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이 우리 지원한다는 점을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독일 총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많은 사상자가 생겨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어려움도 호소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올해 첫 곡물을 수확을 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절반인 4,800만 톤을 수확했는데 흑해 봉쇄로 그중에 3천만 톤을 그대로 내버려야 될 상황이고 바이든이 폴란드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거기 보관해서 필요한데 파는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우에서는 기우재앙군인의 책임자가 나이가 든 양반인데 프리마첸코라고요. 아프간 전쟁에 소련군으로 참가했던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민주화를 상징하는 2014년에 진러 정부를 쫓아낸 유로마이단 운동에도 앞장을 섰고 돈바스 전쟁이 2014년에 벌어지니까 거기도 참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가 또 침공해오니까 또 참전해서 지난 6월 5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전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시신 수습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수습을 해서 어제 기우에서 상징적인 전쟁 영웅에 대해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30대 여성 검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러시아로 기아를 결정해서 크림반도 지역의 30대 여자 미녀 검찰총장이다. 33세예요. 그리고 2016년에는 러시아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어요. 나탈리아 포클론스키야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 대외지원청 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반전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해서 그 자리에서 해임당해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재앙이다라고 말을 했대요. 포럼의 화상연설에서 두 나라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 이는 끔찍한 재앙이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한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 지지한다고 러시아군 차량에 써가 다니는 제트라는 그 기호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표적이 됐대요. 결국 러시아 편을 들었던 이 여성도 양심에 돌아가니까 즉각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정상인 체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거의 막 가는 식으로 서방을 비난하며 나서니까 15일 더 많은 무기 장비 지원을 발표한다 그래요. 그래서 50개국이 참가하는 우크라이나 접촉그룹 회의에서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일부 진전은 하고 있지만 첨단 무기가 고갈되어서 러시아가 이길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자, 우크라이나 남쪽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 개 방향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헤르손에 상당히 임박했다. 헤르손에 15km 앞에까지 임박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르손이 위태로워지면 러시아가 이쪽에 이 세베르도네츠크의 공격을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헤르손이 탈환되면 러시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하르키우 쪽에서도 다시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지움 쪽에 러시아군을 중간에서 보급을 자르려고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군이 이 국경에서 자기 국경이잖아요. 하르키우 쪽으로 지금 공세를 취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베르도네츠크에서는 이 연결되는 리시찬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를 연결하는 강이 있는데 강에 다리가 3개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 3개를 다 잘랐대요. 그래서 강을 등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싸우고 있고 러시아가 3개 방향에서 공격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함락을 못 시키고 있고 뭐 20% 남았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4에서 50%를 점유하면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베르도네츠크의 전쟁이 이 전체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요. 상징적인 역할을 마리우폴처럼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우크라이나 군이 며칠 사이에 뺏길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도 한참 더 진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러뽕 환자들이 요즘 지나치게 설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된 입장이라면 한국이 우크라이나 꼴이 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걸 생각하면서 말 조심을 해야 되고요. 러시아와 푸틴을 찬양하는 자들은 제가 생각할 땐 정신 이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입장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꽤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